네,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뭐 일단 좀 Q&A를 봤는데 일단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사전에 질문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엑셀을 갖고 있는 파일도 있는데 먼저 현장에 오신 분들 Q&A 받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또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네. 요런 거 하나 정도는 그냥 인생 전반에 놓고 봤을 때 하나 정도는 습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요런 거 정도는 내 아이들한테 꼭 물려주고 싶은 뭐 이런 해주고 싶은 거, 그런 루틴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누구나가 가지고 있었으면 누구나 좋겠다 다 가졌으면 하는 좋겠다는 루틴. 예. 네. 뭐가 있을까요? 크게 생각 사실 안 해봤네. 뭐가 중요할까? 저는 그냥 어린애들한테는 그런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애들 교육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항상 뭔가 이 성장?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성장과 관련돼서는 어떤 루틴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 고민을 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뭔가 조금이라도 크던 작던 방향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해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건데, 약간 배려라고 할 수도 있고 질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었나? 들어갔는데 미끄럼을 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줄 서 있는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줄이 옆으로 삐지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러니까 얘기하다 옆에 삐졌나 봐요. 맨 뒤로 가요. 맨 뒤로 가요. 그런데 제가 딱 그때 들었던 제 생각이 있어요. 야, 저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부모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거를 되씹으면서 이게 부모의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막 경쟁에서 치열하게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이런 게 엄청 중요하고 사회적 배려, 질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어린애들이 좀 키울 수 있다면 혼자 하는 거 말고 같이 하는 일들을 하나쯤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매일의 루틴이 될지 아니면 기간별 루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질문을 하시니까. 네, 다른 분 혹시? 다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목표에서 정말 의미를 찾았고 네. 너무 행복하고 네. 이거를 성취해내니까 정말 뭔가 뿌듯해졌는데, 자기 삶에서 목표를 성취하고 그것에 대한 뭐 의미를 부여하고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큰 그림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목표가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왜라는 질문을 한두 개만, 한 번, 두 번만 더 올라가 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의미를 가져서 뭘 할 건데? 그러면 아마 그게 가족하고 연결이 되고요, 사회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서 머물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주는 거는 셀피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셀피시한 행동은 안 돼요. 사람은 셀피시하지만 배려를 기본으로 한 셀피시가 돼야 되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두 단계 더 올라가면,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 의미를 또 찾고요.
그러니까 다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크게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버리고 관계에서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 때문에 내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한 번쯤 더 그런 균형 관점에서 관계 목표 쪽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아마 균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은 모든 것의 자기관리의 기본값은 건강관리잖아요. 교수님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야, 어려운 질문. 정신적인 건강은 즐겁게 살자.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잘 관리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쓰고 뭔가 거기에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요. 객관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놈이 문제예요. 스트레스 있으세요? 스트레스 있죠. 조금은 다 있죠. 정도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완전히 뺏어가기만 하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걸 디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적정선을 스트레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것이 또 다른 무력감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래서 적정한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항상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때로는 냉정하게 잘라요. 그리고 웬만한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스트레스죠.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른 대상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 지금부터는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준비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혈색이 돌고 제가 얘기할 때 눈이 땡그레지잖아요. 하면서 저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스가 있죠. 우려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스트레스만 막 있는 일은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 내가 못하는 일. 저는 확실하게 나눠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그걸 왜 구태하려고 그래. 딴 사람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육체적인 건강 이거는 열심히 걸어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걷기, 근육 운동, 단백질 먹기. 네. 그리고 제가 태어나게 저는 다행인 게 그렇게 막 식탐이 있게 태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먹는데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으면 굶기도 하고 저는 일부러 그냥 구태여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많이 쪘었어요. 많이 쪘다 그러면 이만큼 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참 이 외부의 기업이랑 많은 일을 할 때 보면 회식도 있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쪘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생각 못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이러면서 한 3, 4kg는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워낙 찌개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일단 국물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냥 루틴이 된 거예요. 그게. 저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국물 안 먹어요. 건더기만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그래서 한
4kg, 3kg 뺐는데 한 10개월 만에 뺀 거예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밥도 그래서 지금은 쌀밥은 뭐 거의 먹지 않지만 밥을 먹어도 거의 양은 반만 먹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지금은 처음에는 김치도 안 먹었어요. 염분 때문에. 몇 개월 그거 하는 동안은.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적게 먹는데 일단 국물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제 루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맞게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영재라고 합니다. 네. 세종에서 왔는데요. 네? 어디서? 세종이요. 네. 멀리서 오셨네. 멀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 오늘 강의 내용을 질문드리기보단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의 실현이나 실패에서 그것이 성공의 기폭제가 됐던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친구분의 사례라도 괜찮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기 개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차지했고 어떤 본인한테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그 부분들을 계속 해왔는지 그거를 좀 길지 않게 짧게 해주시면 합니다. 네. 짧게. 저는 그렇게 크게 실패한 굴곡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뭐 공부하면서 배운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뭘 굉장히 중시하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실패하거나 어려웠거나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 다 해요. 거기서 얼마만큼 바운스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는 대부분 생각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저도 그렇죠. 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 강의를 했는데 망한 적도 있죠.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좋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난 일.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정신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자빠져 자요. 네. 얘기 됐습니까? 네. 저는 자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하루에 거의 2번씩 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밤에 자고 낮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저희 연구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뒤에 딱 붙이면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잡니다.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타고난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처럼 하고 싶다고요? 다시 태어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허윤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명을 해서. 네, 아직 익숙하지 않군요. 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지 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지금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느낀 거는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하는 가사 노동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었구나라고 일단 첫 번째로 느꼈고요. 그동안은 사실 몰랐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 다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핑계가 돼가지고 안 했던 일들을 소위 제가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구나. 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느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을 뭐 직장이든 가사 노동이든 정말 좋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지만은 해야 되는 그런 일, 그 경계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뭐 균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도 못 찾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 팬데믹 때부터, 아니다. 팬데믹 전부터 그랬군요. 제가 워낙 일만 하는, 제가 워커홀릭. 예, 저를 잘 알아요.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도 뭐 워커홀릭이죠. 근데 이제 스스로 여유를 찾으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저는 자기 관리가 쉬는 것도 저가 관리를 해야지 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집안일은 뭐 당연히 못하죠. 워커홀릭이 집안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예, 지금 집안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싫잖아요. 예, 우리 집은 개기는 게 이겨요. 예, 와이프랑 저랑, 와이프도 일하지만 와이프랑 저랑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설거지도 쌓이거나 집도 지저분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건너서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지내왔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도 뭐 충분히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청소도 많이 해주고 설거지도 많이 해줍니다. 지금. 왜?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예, 아내가 합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것 좀 해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해요. 왜? 해줘라는 말을 듣고 하는 건 제가 너무 싫어요. 왜? 제 자율성을 해쳐요. 제 성향이 그래요. 시켰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게 저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먼저, 그리고 뭔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는 시킨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머리 비우고 하는 거죠. 그냥 해요. 빨리 그것도. 왜냐면 해치워야지 마음이 편해.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통제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주는 게 좋고, 왜? 먼저 해주면 이득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고마워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레딧을 챙겨요. 내가 나중에 부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교환관계 기본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원동력에 있어서의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성격상 이제 어릴 때부터 뭐 해온 경험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게 먼저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이렇게 목표를 이뤄가고 성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성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전반, 학습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그 학습이 대부분 언제 돼요? 어렸을 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는 생긴 대로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학,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어렸을 때의 생활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고착화 됐는가 이런 거를 찾아서 고치면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이제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성격을 좀 개선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그러나 그런 나쁜 경험이 쌓이면 그게 성격화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바꾸려고 애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조언자나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바꾸는데, 결국 가장 좋은 거는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지지나 지원을 좀 해주고 같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우리가 소셜 서포트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지지.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래도 상관없어요. 나를 있는 대로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사람, 밝은 사람이 존재하면요,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두 분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뭐 꼭 친한 뭐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아니래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포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프리허그 뭐 이런 거 다 이런 사회적 지지의 키고요. 그래서 긍정성을 좀 갖게 만드는 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튜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저기 유튜브에 뭐 제가 살짝 위로도 올려주셨을까요?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일엔 회사 출근 전후로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관리 시간을 만들고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데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게 되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주말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라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출근하시면 되죠. 네, 회사 가서 노세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사랑받고 루틴도 지키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꼭 주말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고요. 그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직장 생활 때문에 뭐 루틴 아침, 저녁 출퇴근 때 잘하고 계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냥 주말에만 하는 루틴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매일 해야 되지? 네. 우리가 처음 루틴을 만들 때는 매일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습관처럼 붙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정도로 잘하시면 주말에 하는 루틴은 따로 만드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대답이 좀 특이하지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질문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주는 보상이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보상일까요? 나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는데 교수님의 보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상은 어느 주기로 줘야 되나요? 이게 보상이 주는 주기는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써봐라라는 게 이게 목표라는 게 있으면 일기를 쓸 때, 그래서 내가 목표 관점에서 보면 한 70% 지금 달성 중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일기 자체가 뭐냐면, 70%. 그리고 그 다음날 썼더니,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률, 달성률이 한 80% 이렇게 쓰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프로그레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 달성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도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할 때는 뭐 그야말로 뭐 내가 운동이나 뭐 하면 보상으로 치팅데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하루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망했다 그러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치팅데이 같은 거 하는 것도 보상이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길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또 우리가 주마다는 그렇게 작게 하고 한 달에는 좀 크게 하면, 뭐 공연 좋아하면 공연을 본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던가, 그러면 평소에 다른 때는 영화 안 봐요. 그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안 보는데 어쨌든 내가 뭔가 큰 콘서트를 간다던가 이런 거를 뭐 3개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그런 보상들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 다 안 좋아해서, 그래서 아까 저는 일 자체가 재미있는 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재밌게 의미를 계속 찾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보람이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저는 긍정적인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사람에 대해서도 장점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그런 학습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저는 어디다 써먹을까 생각을 하지 저게 어떤 게 나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일주일 단위,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의 보상은 치팅데이와 같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달 또는 3달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좀 크게 해서 뭐 공연이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건데 꼭 그렇게 연결해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공연?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죠. 그런데 자기 관리와 연계시키면 좀 더 그런 동기부여적 의미를 찾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궁금한 거는
교수님의 중기적, 장기적, 단기적 목표, 교수님의 내적 동기는 어떤 걸로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대학 교수의 기본은 교육과 연구인데 특히 저는 경영학이지만 제 분야가 이 인사관리, 리더십, 사람에 대한 연구예요. 이거를 선택할 때 사실은 제가 대학원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할까 아니면 재무나 회계 공부를 할까. 왜냐하면 재무나 회계는 답이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답이 딱딱 떨어져서. 근데 사람은 제가 엄청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해왔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은 지금은 계속 제가 기업에 학교에 리더십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 뭐 이런 데에 대한 지금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구성원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리더들이 관리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특정 기업가는 거의 지금 뭐 2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엄청 큰 보람이에요. 또 하나 지금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그냥 일반의 이런 꼭 어느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런 궁금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질 또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할까 이 고민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재밌어요. 재밌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특히 교수가 제가 동료 교수가 예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수는 혼자 일하잖아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상한 놈, 아주 이상한 놈, 더 이상한 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연구실에 박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런 관계와 이 과정에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그런 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뭐 6시간, 7시간 피곤하죠?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타이트하게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큰 그림,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래서 혹시 저하고 그런 스타일이 좀 성향이 비슷하면 저처럼 그렇게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기의 모멘텀을 유지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한 행동을 관리해야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죠. 네, 다음 질문 혹시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채팅 저거 하는 거에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공감 많이 해주시는 편이네요. 네. 네. 또 이렇게 강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적응력이 좋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시간 관리가 재미있지만 실패를 자주 하는 원인이 많은 계획량인 것 같습니다. 학생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범위가 넓어지면서 계획과 달리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플랜에 대한 욕심과 과욕을 절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공부를 계획하는 게 제일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계획을 그렇게 막 공부로 계획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에 내가 점수를 어디까지 올릴 건지 그런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공부량을 얼마큼 할 건지,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할 건지 이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특히 학생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요. 항상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를 시작하면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공부해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할 거를 권해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 있죠. 내가 모르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는 이유가 그거를 깊이, 왜냐하면 잘 보세요. 틀리는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 어려운 거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를 올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략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초치기로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뭐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목별로 하나씩 그렇게 단계별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주변의 도움도 좀 받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면 아마 그 재미가 엄청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온라인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 예민해지고 감정 컨트롤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삶은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트리플 J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뭐 그냥 MBTI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격 도구예요. 과학적으로 막 학문 연구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셜 트레이트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특성.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 또는 뭐 애인 뭐 다 좋아요. 상대방 한 명은 P고 한 명은 J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면 J는 우리 다음에 어디서 만나서 뭐 먹고 어떻게 하자고 J는 머릿속에 쫙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드레스도 다 정리가 됐어요. P는 그렇게 다 얘기했지만 건성입니다. 가다가 저거 멋있는데 그럼 글로 가버려요. 그러면 J는 열받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상관없고 성격이에요. 그냥 그거를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인 거지 성격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격은 다 달라요. 똑같은 놈끼리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당연히 받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돼. 그런데 삶은 다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그 계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 컨트롤러빌리티, 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요. 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런데 남을 내 계획에 끼워 넣으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설득하던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에 의해서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라는 걸 사전에 생각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유연성이 생겨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전부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 세상이 당신 겁니까? 그때 그렇게 웃깁니다. 내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면 유연성이 생긴다고 보여져요. 저는.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네요. 위트까지. 네. 마지막까지 정말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명강이었죠.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고,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